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분을 상대로 가정폭력 행위자라고 하면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그 임시조치 결정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의뢰인분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없고, 만일 이 임시조치 결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계속 자녀를 차단하거나 추후 이혼소송 면접교섭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어떡하냐.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고 자녀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도 좀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보면 뭐 반대 입장에서 상대방이 폭행, 가정폭력 행위다라고 할 때 이제 접근 금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가정법원 형사과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일반 민사에서의 접근 금지 제도도 있고요. 또는 이혼 소송 내에서 부수해서 사전 처분으로 하는 접근 금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피해자 보호명령 내지 임시보호명령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별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법원을 통해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이 이제 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거겠죠. 임시조치 필요하시냐라고 하면 경찰이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임시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혼 소송을 결정하고 오셨을 때는 이미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가 좀 대응할 경우, 이런 경우에 있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의뢰인분이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면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또는 보다 더 좀 기간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확실한 임시보호명령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결정 자체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가지 이제 제도 중에서 뭐 피해자 보호명령을 우선하여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임시조치 결정, 내가 폭력행위자라고 해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오신 경우, 또는 상대방이 접근 금지를 하겠다면서 민사상 신청서를 보내온 경우, 또는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뭐 임시 보호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대응해야 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 폭력 행위가 별달리 없었는데 상대방이 작출한 것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경우, 또는 일부 폭력 행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 금지가 너무 과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승소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까지 접근 금지가 되어야 되나요? 또는 접근 금지의 그 범위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의뢰인분이랑 상대방이 일하는 데가 굉장히 가까워요. 뭐 서로 뭐 지점 분점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 거의 가까운 데서 일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를 시키는 순간 내가 내 회사에 못 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또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이 결정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게 좀 시급해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왜냐면 통지가 다양하게 되거든요. 그 임시조치 결정이 우편으로 송달되는 것 외에도 즉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결정일을 확인해서 결정일에 7일 이내에는 바로 항고장을 접수하는 편입니다. 그 뭐 기간의 문제를 당초부터 발생시키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분이 저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안도 안전하게 즉시 항고장이 제출되었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혼소송 저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자녀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면 아이에게도, 아이들의 정서와 복지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여서 그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에서 원 결정 중 이제 자녀들의 그런 주거, 학교, 학원 그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하여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정을 재빠르게 대응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력 행위자로 지목이 돼서 빠른 결정을 받았을 때 그 결정 자체가 좀 부당한 면이 있을 경우엔 바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를 고쳐놓지 않으면 그 결정이 다른 이혼소송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즉 부당한 경우, 그 자체가 부당하다. 나는 뭐 어차피 접근 안 할 건데 그대로 둘까?
그래도 부당하다면 바로 잡는 거를 이제 권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당하기도 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일단 결정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당연히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찰에서는 내가 이거 부당하고 이게 불편한데 그대로 놔둬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는 근데 상대방 찾아가서 말해야 될 것 같아.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와요. 그럼 그때 경찰분에게 이거 사실은 부당한 결정이에요 라고 말을 해봐야 경찰권에서는 이미 결정된 것에 저희는 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부당하면 즉시 대응하며 특히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좀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